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을 건데요. 이미지와 관련된 멀티모달 데이터 구축 사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실제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구축 사례의 프로세스를 한번 쭉 훑어보고 이때 사용되어 있는 가공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실제 라벨링을 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들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했는지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자세한 지식의 전달 내용이 아니라 사례에 대한 여러분들의 경험이니까 이렇게도 작업을 하는구나의 정도의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똑같은 사례가 여러분들이 실제 작업을 할 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사용하는 기법과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제 필드에서 적용해야 되는 기법들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저작 도구에 대한 내용하고 실제 작업을 해야 되는 저작 도구의 내용도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에서 어떤 내용들을 참고하고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사전에 이해를 하고, 멀티모달에서는 이런 데이터들과 이런 작업들을 함께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야겠구나, 내가 신경을 좀 써야겠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이 내용에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럼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 드릴 데이터 구축 내용에서는요, 생활 및 주거 환경에 대한 VQA의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활용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좀 어려운 용어들도 있죠. VQA. VQA는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으로서 시각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질의에 대한 응답을 얻어내는 작업을 이야기합니다. 즉, 인공지능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진 안에 사람이 몇 명 있어? 아니면 이 장소가 어디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진에 해당된 안에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답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와 같은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VQA하고 그다음에 비디오 캡션, 이미지 캡션하고 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에 엎어서 더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내용들을 첨부해 드릴 테니까 다른 과정에서 보시면 좀 더 이해되실 것 같고요. 우리 과정에서는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의 활용 분야를 따졌을 때 어린이나 노인 등의 생활 안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데이터의 수집 목적이 있습니다. 즉,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이 어린이에게 위험한 상황인지 아니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불편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사진 안에, 즉 이미지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탐지를 하고 판단을 해야겠죠.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구축을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자세히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VQA라고 하니까 좀 더 어려운 기술 같은데요. VQA라고 하는 것은 Visual Questioning Answer,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즉 영상이나 이미지로 보여지는 것에서 질문을 하였을 때 그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만들어내는 과정, 인공지능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하나의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VK 기법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하나의 분야예요. 모델의 분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예로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시죠? 어떠한 여성분인가요? 남성분인가요? 네, 분의 모습이 있고 앞에 노란색 바나나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사진에 있는 수염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대답을 했는데 바나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사진을 보는데 수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염이 있는데 그 수염은 우리가 이게 남성에만 나는 거잖아요. 근데 화면을 보니까 그 여성분의 얼굴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 보시면 정확하게 수염은 없어요. 그리고 앞에 수염 모양하고 비슷하게 바나나를 앞에 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에게 물어봤다면, 자, 앞에 있는 사진에 수염을 뭘 만들었니? 라고 이렇게 의도를 묻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의도가 만들었니라가 되어 있으니까 화면에 수염처럼 생긴 뭔가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본 거의 의미라고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 같은 경우는 아유, 바나나를 이렇게 대놓고 수염이라고 표현했나 보다 라고 인지를 하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사람은 수염? 여기 앞에 사람의 코에서부터 표현되어 있는 것이니까 바나나로 만든 것처럼 해놨네 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AI 시스템에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진에 대해서 사람이 있고 위치가 있고 위치에 있는 사물에 대한 인식, 이런 정보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야겠죠. 맞습니다. 이런 과정을 학습시킬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학습시켜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모델들이 필요합니다. 실제 이제 세밀한 내 사물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 그다음에 물체를 감지하거나 인간의 행동을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모델,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식 기반의 아니면 상식을 추론할 수 있는 기능들을 탑재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자, 사실 왼쪽,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 요 이미지에 대해서 이 이미지를 학습시키기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질문 사항들을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즉 앞에 있는 내용을 그 사진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질문과 답을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즉 그래서 사진에 들어가는 질문들과 답을 동시에 줘서 인공지능이 이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어렵죠.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의 답만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하나의 질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 상황의 질문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 있는 그림을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안에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맨 처음에 화면에 사람은 남자입니까? 노가 되겠죠. 노. 아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질문이 되고요. 화면에 있는 건 여성입니까? yes.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화면에 있는 건 여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화면에 있는 과일은 무엇입니까? 바나나가 되겠죠. 그럼 반대로 화면에 사과가 있습니까? 아니요. 뭐 이런 질문들이 되겠죠. 그 수많은 질문들을 이미지 안에 넣는 겁니다. 이미지에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미지에게 태깅을 해주는 거죠. 라벨을 붙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근데 그걸 또 많이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고요. 자, 그래서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바나나라고 하는 답을 가진 사진들도 있을 거고, 여자라고 하는 답을 가진 사진들도 여러 개 있을 거고, 이들을 통해서 객체를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하고 다른 사진을 줬을 때 그 답을 만들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자, 뒤에서 차차 보거나 아니면 다른 과정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응용이 되는 서비스들을 실제로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이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각각의 4단계의 구축 단계를 거쳤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수집 정제하는, 획득하는 부분, 데이터의 수집,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정제, 가공,
검증, 검사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수집을 할 때에는 이미지를 주제별로 선정을 해서 수집, 그다음에 메타 데이터에 대한 범위를 설정을 하고 데이터셋과 카테고리를 분류를 하고 수집 작업자들을 모으고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데이터를 모아놓은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주제가 생활 주변에 있는 생활 시설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사진들을 많이 찍어서 모았대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근데 실제 프로젝트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그 데이터 컬렉터들을 모집을 한 거죠. 클라우드 워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알바라고 하는 아르바이트생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으로 전국에 있는 아니면 특정 지역에 있는 내용들을 데이터들을 사진으로 수집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각기 다른 디바이스의 각기 다른 상황들의 각기 다른 밝기에 각기 다른 크기의 정보들이 쫙 모여졌으니까 이걸 그대로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 대한 중복되는 내용들과 크기들을 나누고 식별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얼굴 같은 것들은 이제 비식별화 해야 되니까 비식별화를 하고 이런 데이터를 품질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품질 검사를 하고 검사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승인을 하는 거나 반려를 하는 거죠. 이때 승인과 반려는 수집된 데이터, 즉 정제 과정에서의 쓸 수 있는 데이터와 쓸 수 없는 데이터의 내용을 반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제되어 있는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구축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수집되어 있는 게 원시 데이터라고 한다면 여기 정제되어 있는 형태의 이미지 데이터는 그렇죠. 원천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천 데이터들이 쭉 모아져 있으면 이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 가공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어노테이션, 즉 라벨링, 주석을 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식별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육안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고 그래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자, 그래서 가공을 해서 저장을 하고 그 내용들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이 가공을 할 때에는 가공 기준이 따로 있을 겁니다. 네, 그건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라벨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검증, 검사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걸 하나의 프로세스로 묶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이게 100개 그림이 100개 원천 데이터가 있으면 그 100개를 다 하고 다 했습니다 하고 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개 하고 검사하고 다시 오고 또 다음 거 10개 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무자르듯이는 할 수는 없지만 그 만약에 10개의 단위별로 본다고 하면 수집 가공이 끝났습니다. 검사해 주세요. 했던 이건 잘못됐어요. 뭐 이런 과정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에서도 라벨링 하는 것도 분명 오래 수고가 들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중간중간에 있는 검사 있잖아요. 검사 작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적인 것과 그리고 사람의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프로세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 과정 중에서 라벨러 품질 관리 부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관심이 있을 거나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좀 관심 있고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도전이 있으시면 저희 교육 과정에 있는 품질 검사 과정에 한번 교육을 신청해 보시고 그 교육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라벨러 이외의 직업의 확장, 즉 일의 영역의 확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실제 데이터 획득 수집에서의 그 지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내용, 객체, 내가 찍어야 되는 대상들, 화면들의 대상들, 그 다음에 환경, 장면. 왜냐하면 지금 보여주는 프로젝트의 목적이 그렇죠. 어린이, 노인의 안전한 거리, 안전한 생활을 위한 거리니까 그 환경들이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과제 주제에 맞도록 어린이, 노인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뭐 운전자의 모습이라든지 도로 자동차 운전 모습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왜 어린이들은 운전을 하지 않을 거니까. 뭐 그렇지만 뭐 보행 도로라든지 아니면 골목길이라든지 뭐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제에 맞는 내용으로 바탕으로 해서 12가지의 카테고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 실외, 차량 안, 밖, 뭐 운전 말고 탑승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표현을 했고, 여기에 이제 품질을 적정하게 수준을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음란하거나 뭐 혐오스러운 이런 민감한 표현들은 배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 프로젝트에서의 목적이 있으니까 배제를 한 거지. 예를 들어서 뭐 폭력에 대한 탐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필요한 게 폭력 상황에서의 탐지니까. 이건 주제에 따라서 가이드가 있어야 되고 선정 지표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색깔의 크기나 모양, 밝기 이런 것들에 대한 모습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객체 같은 경우에는 뭐 식별이 가능한 형태의 5개 이상의 객체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뭐 너무 하나만 찍어서 표현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아야 되고, 중복 장 환경에 대한 내용들 마찬가지 너무 집 안에서만 있는 내용들만 수집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표현되고 이제 중복 없게 표현을 하는 것들을 검사를 통해서 모아게 되는 거죠. 이제 목적 자체가 다양한 환경의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거니까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 획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 수집을 할 때 여러 가지 지표들도 만들어내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지표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금 읽어보시고 확인하세요. 이게 아니라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이미지 하나 수집하고 아니면 라벨 하나 할 때 각각 기준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야 그 기준들이 좀 모호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기준들이 조금씩 순차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집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수집 기준 1.0부터 시작해서 1.1, 뭐 1.2 이런 식으로 계속 버전업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뒤에 나오는 라벨링 가이드도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 7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촬영하세요. 하늘, 바다 크기가 있는 아닌 배경으로 해당되는 것을 따주지 않으세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 3D 기반의 이미지를 수집할 때도 마찬가지 각각의 기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형식으로 됐든 주제에 맞게 데이터를 모아주세요 한 다음에 어떻게 이걸 모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작업이죠. 자, 그래서 뭐 중복되거나 유사한 작업들을 이미지를 검사를 해서 그 내용들은 이제 배제를 하고 더블 체킹을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때 이제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차 검사의 정제에 사람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자동으로 모델에 대한 자동 모델을 통해서 비식별화 작업을 1차적으로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뭐 사람의 얼굴이 나온다거나 번호판이 나온다는 부분을 이거 지워야 되거든요. 블러 처리를 한다든가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일일이 사람이 다 하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이 됨에 따라서 사람의 얼굴을 찾는 거라든지 자동차의 번호판을 인식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더 쉬운 수준의 인공지능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인공지능 모델을 저작 도구에서 또 사용을 하는 거죠. 이미지 처리를 위한 작업으로 또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1차적으로 자동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비식별화 같은 경우에는 뭐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다른 다양한 모델을 통해서 응용을 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중요한 건 1차적으로 자동화를 통해서 시간이나 사람의 공수를 좀 줄이는 작업을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로 비식별화 작업을 했고, 수집된 이미지에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삭제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안으로 해서 100픽셀 이상 되는 앞면에서는 블러 처리를 해서 없앴고, 육안에 식별하는 100픽셀 이상 차량 정보들도 역시 없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의 크기, 즉 모델의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특정 이미지 크기를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 학습을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데이터만 많이 넣고 다양하게 넣는다고 그래서 학습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이미지 비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미지에서 특정 부분들을 계속 캡처해서 그 특징들을 추출해내는 게 이미지의 인공지능 학습의 딥러닝의 모델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크기를 균일하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좋다라고 하는 건 요 이미지 작업을 다시 세팅해주는 또 프로세스가 또 있긴 해요. 하지만 그 프로세스를 또 줄이는 방향에서 특정 크기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모델에 맞도록 이미지 작업들을 재조정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물론 이걸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포토샵에서 이미지 조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전체 작업들을 한번 자동으로 프로그래밍해서 돌리고 확인하고 또 사람이 보고 안 된 것만 골라서 수집을 하는 거죠. 자, 이미지 선별 기준에 정제 단계에서의 또 수준들이 있습니다. 아까 수집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또 정제를 통해서 작업을 할 텐데요. 이거는 이제 수집된 데이터들의 포맷 형식이라든지 촬영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부정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표현을 해서 삭제를 했고, 이때는 이제 그 자동화하기가 좀 어려워서 전수, 유관 검사를 통해서 이 작업을 실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수집되어 있는 즉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휴대폰 정보들이 함께 딸려오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수집자의 의도와 상관없는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판단을 통해서 삭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포함되어 있다라고 공지를 해준다든가 하는 내용을 담아서 안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도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이 공개가 됐을 때, 즉 다른 사람에게 보여졌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런 내용들을 꾸준히 보다는 처음부터 명확하게, 그렇죠, 명확하게 기술하고 그 기술된 내용으로 수집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가공 단계입니다. 데이터 가공 단계에 오게 되면 이제 완성되어 있는 정제된, 즉 원천 데이터가 준비가 됐다는 거죠. 비식별화되고 그 다음에 크기도 일정하고 원하는 사이즈의 모양과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들이 이제 모여지게 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라벨러들에게 이제 실제 가공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VQA 같은 경우에는 가공이라고 하는 상태가 어떠한데 박스를 친다거나 아니면 특정 부위에 폴리곤을 그린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특정 태깅을 통해서, 특정 영역의 태깅을 통해서 그 대한 내용들도 있지만, 지금 보고 있는 프로젝트 상황에서는 이미지 하나에 대한 질문과 답을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하나에 대해서 특정 부위의 태깅이 아닌 이미지 전체에 대한 설명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설명과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보고 질문을 만들고 답을 다는 게 이 데이터 가공의 핵심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정제 이미지별로 저작 도구를 사용해서 이미지와 연관되어 있는 질문과 답변을 생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저작 도구라고 하는 게 사진이 보여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진에 대한 질문을 달 수 있는 요 공간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공간에다가 이제 질문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화면에 고양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yes 혹은 no가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강아지와 고양이가 두 개 다 있으니까 또 두 번째 질문에 이미지에 강아지가 있습니까? 그럼 yes가 되겠죠. 그럼 또 다른 질문으로 이미지에 오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no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질문들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질문과 답변을 만들 때 여기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질문을 할 때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웹 기반으로 했대요. 워낙 데이터도 많고 그러니까 설치형이 아니라
웹 기반으로 저작 도구를 활용을 했답니다. 그래야 데이터들을 한 곳에다가 모아놓고 여러 사람들이 전국에서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업무의 효율성이 좋아졌겠죠. 자, 그래서 이미지 정제된 이미지 중 부적합한 이미지가 있는 건 검사자의 역할로 반려를 했고, 원천에서 교차 검증을 통해서 무결성을 이루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제 이미지의 비식별화에 필요한 여부에 재차 판단해서 검사자에게 비식별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정제 작업에서 했다라고 해도 실제 그게 잘 안 되거나 누락되거나 빠지거나 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가공 작업에서도 역시 앞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더블 체킹, 계속해서 체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체킹하는 이유가 앞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실 중요해요. 민감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검수 작업을 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재차 말씀드렸지만 검사 과정이 맞겠죠. 검사 과정이 굉장히 여러 차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미지 정제 작업부터 해서 가공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검사 작업들이 여러 번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1차 검사 작업을 통해서 자동 검출 모델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판별되어 있는 답과 일치 여부들을 2차 유관 검사를 통해서 마련을 했답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실제 가공 작업을 했을 때 앞에 이제 이미지에 대한 검사 말고 이제 가공된 데이터, 즉 질문을 작성했을 때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죠.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이미지를 보고 어떤 문장이나 질문이 생각을 한다는 건 생각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개인에 따른 차이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질문이 잘된 질문이다. 실제로 질문을 했는데 만약에 앞에 있는 그림처럼 그림에 오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오리가 없는데 오리가 있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질문 자체가 잘 됐는지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이 잘 됐는지를 또 한 번 검증을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검사 단계들을 계속 거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는 경우가 제일 많아질 겁니다. 이걸 자동화하는 프로젝트들도 했었고, 사람이 직접 검사 단계를 전문 검사자들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3차 검사 단계에서는 VK 데이터셋을 통해서 기존 검사자 외에 다른 전문가들, 또 3차 그러니까 외부 검사자들을 이용을 해서 또 검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 생성을 해놓고 구성이 되면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구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검사 작업까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서 표현을 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획득, 수집 단계에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보셨고, 그 다음에 가공 단계, 그렇죠. 내가 라벨을 할 때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검사 단계에서는 어떤 단계들에서 검사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보여지는 내용들은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한 특징이니까 그 사항들을 잘 이해하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